우선 금융위원회 후보자로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모처럼 잘된 인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게 또 아쉽게도 위장전입 문제라든지 또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위원장이 되시면은 말로만 하는 개혁을 하지 마시고 정말 체감되는 개혁을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고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경제 생태계를 바꾸고 경제의 체질을 바꾸지 않는 한 나라의 경제를 바로 세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몇 가지 여력이 있습니다. 우선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516조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은행, 카드사, 벤사 모두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되게 내용 알고 계시죠? 예. 특히 그 금융위원회와 관련돼서 카드사의 단기 순이익이 1조 9천억 원이 됐습니다. 14년 말에. 알고 계시죠? 예. 카드 수수료를 낮추면은 카드사의 순이익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벤사는 5년 만에 시장 규모가 2배로, 단기 순이익도 2배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백화점은 특약 매입을 줄여야 되고, 대형마트는 변종 장려금을 줄여야 되고, 홈쇼핑은 중소기업 수수료를 내려야 되고, 은행은 대출금리를 내리고, 그리고 불필요한 수수료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드사는 카드 수수료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방향에 대해서 되게 동감하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특히 카드 수수료를 내리는 문제를 전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번에 위원장이 되시면 이것이 바로 시장 골목상권 중소기업 납품업체를 살리는 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꼭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금융위원회가 수차례에 걸쳐서 벤 수수료 합리화를 통한 카드 수수료를 인하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벤사 관련 입법이 완료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정률제로,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이거 변화가 됐는데 이것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후보자께서 위원장이 취임하시게 되면은 이 벤 수수료를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올해가 아마 카드업계 수수료 원가를 조정할 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리도 인하되고 있고 말씀하셨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벤사에 관한 여러 체계도 바뀌고 했으므로 카드 수수료가 전반적으로 인하될 여건은 조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를 지켜보고 예. 한번 계속해서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체크카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는 정말 낮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53%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자금 조달 비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금 카드니까요. 예. 그 다음에 대손 비용이 발생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1.53%를 받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방향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 하시겠습니까? 예, 체크카드 수수료의 경우에도 그 특성을 반영해서 예. 합리적인 수수료의 조정이 이루어지는지 지켜보고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에 관한 답변을 지금 들었는데요. 이것이 지금 그 위험한 수위는 아니다. 시스템 리스크까지는 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안이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채는 그 표현을 빌리자면 시스템 리스크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것이 가계부채의 증가 비율이 뭐 6.6%나 증가하는 그런 증가의 속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가계소득이 증가하지 않음으로써 이것을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LTV, DTI를 완화해서 부동산이 풀리고 뭔가 매매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아무래도 부동산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거는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채의 증가를 높였고요. 지금 현재 부동산이 증가하고
집이 매매가 증가되는 것은 전세값이 폭등하면서 거기에 내몰린 사람들이 지금 다세대 주택과 지금 연립주택을 사들이고 있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계부채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또 주의를 요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대기업 보험사들이 자회사 만들죠, 그죠? 네. 대기업 보험사들이 손해사정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1 내지 2억 정도 이렇게 되는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손해사정 업무를 맡기고 있죠. 예. 이 일감 몰아주기. 이걸 개선해야 될 필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걸 개선하려고 금융위가 지적을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죠. 이 문제도 챙겨서 네.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취임하게 되면 꼭 챙겨드리겠습니다. 핀테크 산업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김용태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IT의 변화, 또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상황 속에서 방송통신 기술이 융합된 상황 속에서의 금융의 변화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T는 세계 제일로 가고 있는데 금융은 지금 낙후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있어서는 그래서 아까 그 산업 동력을 잃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전향적인 말씀도 계셨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변화, 기술의 변화, 또 생활의 변화, 이 그 산업의 변화를 타고 가면서 변화와 혁신과 타고 가면서 금융이 이것을 적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사고라든지 보안에 대한 대책을 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갖지 못하게 되면 사업 전체가 산업 전체가 망가질 뿐만 아니라 금융 전체가 망가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꼭 그렇게 정책을 하셔야 됩니다. 모아가겠습니다. 애플페이, 삼성페이, 페이팔 우리가 이걸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계가 변하고 있고요. 기업이 변하고 있고 시장이 변하고 있는데 금융이 이것을 규제한다는 생각을 갖을 수 없기 때문에 전향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 인터넷 뱅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일단 지금 현재 타스크포스를 통해서 도입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입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타고 가면서 나라의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키는 가운데 발생될 수 있는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선 규제하고 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변화를 타고 가면서 거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가시면 아마 좋은 활동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을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